우크라이나 남부의 바닷가에 위치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 42만 명이 거주하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제철소 중 하나였던 아조프스탈이라는 거대한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이 제철소에는 도시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직원이 근무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제 전쟁 중 아조프스탈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용기와 희생,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마리우폴에 왔을 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도시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요새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파이프, 기계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던 아조프스탈은 적을 숨기고 방어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아조프스탈의 자리를 잡고 러시아군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다가오자 총소리와 폭발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조프스탈의 병사들은 제철소의 수많은 은신처를 이용해 모든 것을 걸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몇 주 동안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화력도 열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용감하게 싸웠고 주변의 제철소는 폭탄과 총탄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었습니다.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한때 강성했던 아조프스탈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식량과 물,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2년 5월 20일 몇 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아조프스탈의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러시아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제철소의 피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방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으며 아조프스탈의 남은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마리우폴의 산업력을 상징하던 거대한 제철소는 이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기계는 파괴되었으며 공기는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조프스탈을 장악한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던 도네츠크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제철소 폐허를 허물고 그 자리에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에게는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한 부분과 주요 고용원을 잃었지만 리조트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전쟁으로부터 도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조프스탈의 운명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용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조프스탈의 함락은 단지 군인들과 마리우폴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희귀가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조프스탈은 단순한 제철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크립톤, 크세논, 네온, 헬륨과 같은 생소한 이름을 가진 가스들이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칩이나 기타 전자장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칩을 만드는 가장 큰 두 회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이며 이들은 아조프스탈에서 희귀가스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제철소가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이 회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희귀가스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를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눈을 돌렸지만 중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비하면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조프스탈의 함락은 마리우폴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조프스탈의 이야기는 전쟁의 인적 비용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싸웠던 용감한 군인들, 직장과 집을 잃은 사람들, 희귀가스의 새로운 공급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업들, 이 모든 것이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아조프스탈의 함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리우폴의 한 시대가 끝나고 도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용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철소의 파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희귀가스라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희귀가스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희귀가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희귀가스는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가스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산소나 질소와 같은 가스만큼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희귀가스라고 불립니다. 희귀가스의 예로는 크립톤, 크세논, 네온, 헬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컴퓨터 칩과 기타 전자기기를 만들 때는 제조 공정에서 희귀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스는 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작고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아조브스탈이 등장합니다. 오래된 제철소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가스 생산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컴퓨터 칩 제조업체는 희귀가스 공급의 상당 부분을 아조프스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아조프스탈이 파괴되면서 갑자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 지역의 다른 공급처에서 희귀가스를 공급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면 희귀가스가 필요했지만 기존 공급업체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두 기업은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희귀가스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제품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항상 같은 이웃에게서 레몬을 공급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의 레몬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갑자기 레몬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다른 선택지는 10배나 비싸게 받는 가게뿐입니다. 아조프스탈이 파괴되었을 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겪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희귀가스 위기가 전개되면서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이 물질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희귀가스가 없으면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생산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희귀가스를 재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한 가스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대신 포집하고 정화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낡은 크레파스를 녹여 모양을 바꾸어 새 크레파스로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희귀가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공기 자체에서 희귀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실험실에서 합성가스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했고 천연 희귀가스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희귀가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술업계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희귀가스의 새로운 공급원을 찾고 더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도 희귀가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에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요한 자원의 공급이 중단되어 전체 산업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것은 기술 분야만이 아닙니다. 희귀가스 위기는 의료부터 교통,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희귀가스는 의료 영상부터 항공우주공학,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전 세계가 아조프스탈 원전 파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귀가스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원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희귀가스 시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불확실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희귀가스 위기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공급업체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희귀가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희귀가스 위기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도 유한한 자원의 토대 위에 구축되며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독창성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개인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찾고 발전의 바퀴를 계속 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아조프스탈의 파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친 드문 가스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큰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술 대기업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팀의 일원이었는데 스타 선수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포기하고 이제 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챔피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챔피언은 적응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희귀한 가스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새로운 희귀가스 공급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조프스탈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공기 자체에서 희귀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실험실에서 가스의 합성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큰 도전이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희귀가스의 공급원을 찾을 수 있다면 기술 산업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업 중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였습니다. 포스코는 거대한 철강 회사이지만 에너지 및 소재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희귀가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이라는 곳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이 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희귀가스의 52%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불과 몇 년 안에 한국은 희귀가스를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것에서 대부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식량을 항상 마트에서 사 먹는 대신 직접 재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만 이 일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린데라는 회사였습니다. 린데는 산업용 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 기업으로 희귀가스 위기를 사업 확장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린데는 평택이라는 도시에 자체 희귀가스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반도체 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 중요한 자원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희귀가스 재활용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SK하이닉스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RNCBR라는 회사와 손잡고 네온가스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네온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희귀가스 중 하나이며 가장 비싼 가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네온가스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삼성은 다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EUV 리소그래피라는 새로운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EUV는 극자외선의 약자로 특수한 유형의 빛을 사용하여 반도체 칩의 미세한 패턴을 에칭하는 방식입니다. EUV 리소그래피의 흥미로운 점은 기존 제조 방법처럼 네온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네온보다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멋진 부분입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정유 및 발전과 같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삼성은 이를 큰 기회로 여겼습니다. 네온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EUV 리소그래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희귀가스 위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삼성은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EUV 리소그래피와 같은 신기술로 전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경쟁사보다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희귀가스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귀가스 공급원을 찾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혁신과 적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세상이 커브볼을 던지면 몸을 숙이고 피하거나 타석으로 나가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타석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과 협업을 선택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귀한 가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약간의 창의력과 노력만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한국과 희귀가스 위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막막해 보이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꺼이 그 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희귀가스의 대체 공급원을 찾아 희귀가스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유망한 해결책 중 하나는 네온가스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새로운 반도체 칩 제조 방식인 EUV 리소그래피였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중요해진 것일까요? 그럼 기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구성된 기체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내뿜는 기체이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성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에는 유용한 특성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훌륭한 용매로 다른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독성이며 불연성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화학 물질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식히면 액체로 변한다는 점이 정말 멋진 부분입니다. 이 액체 형태의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CO2라고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체처럼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체처럼 물체를 녹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EUV 리소그래피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UV 리소그래피는 특수한 유형의 빛을 사용하여 반도체 칩의 패턴을 애칭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빛은 레이저라는 장치에서 생성되며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가스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네온가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네온은 비싸고 특히 희귀가스 파동 이후에는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에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CO2 레이저라는 일종의 레이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레이저는 놀랍도록 강력하고 정밀하며 EUV 리소그래피 기계에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 실제로 가장 큰 EUV 리소그래피 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는 모든 시스템에 CO2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레이저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가 매우 순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순도 99.9999%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불순물이 있으면 레이저를 방해하고 제조 공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초순수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 가지 다른 공급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정유 및 발전과 같은 산업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이를 탄소 포집 및 활용 또는 줄여서 CCU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낸 대신 포집하고 정제하여 EUV 리소그래피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아이디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EUV 리소그래피에 사용함으로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SGC 에너지라는 회사는 당진시에 있는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정제하고 있습니다. 대흥 CCU라는 다른 회사도 서산시에 있는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초순도 이산화탄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천연가스나 석탄과 같은 원료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 공기 포집 또는 줄여서 TAC라고 합니다. TAC의 기본 개념은 특수한 유형의 필터를 사용하여 공기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필터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매우 잘 흡수하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필터가 이산화탄소로 포화되면 필터를 가열하여 가스를 방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정제하여 EUV 리소그래피와 같은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C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DAC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DAC는 아직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며 널리 보급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DAC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장하거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기업과 정부가 DAC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술이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EUV 리소그래피가 더욱 널리 보급됨에 따라 초순수 이산화탄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CCU, DAC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고순도 이산화탄소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반도체 산업에 고품질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인 SGC 에너지와 대흥 CCU와 같이 이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미래에는 초순수 이산화탄소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산업 전체가 구축될지도 모릅니다.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기술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폐기물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EUV 리소그래피라는 용감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 마음을 열고 지평선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놀라운 혁신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반도체 산업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